네, 안녕하세요. 잉글리시넷 보러 드디어 다시 아주 새롭고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소영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소영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경력은 20여 년 정도 되고요. 20년, 와, 대단합니다. 생각보다 네.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네, 그 20년에 네. 반 조금 안 되겠는 담임교사를 했고요. 20년 조금 넘게 교과 전담 교사를 했는데 전공이 박사과정까지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대부분을 영어 전담을 하면서 6학년을 많이 가르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영어 교육을 특별히 또 관심 있게 또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영어 교육으로 박사학위까지. 네. 네. 그리고 논문을 역시 초등학교 영어에 네. 대해서 쓰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요. 제가 이 초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쓰신 김수영 박사님의 논문이 너무 결과가 흥미롭고 모든 분들한테 또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전화까지 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번 꼭 오시라. 그래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 논문 제목은 초등학생을 위한 웹 기반 영어 초기 문해력 진단 도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저도 보시는- 제목 본명이 어려워요. 사실 논문 제목 나중에 기억 잘 못해요. 본인 논문도 네. 저도 붙여놓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전혀 어렵지 않고 깜짝 놀라실 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이게 뭐였다. 예. 네.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었다. 네. 한마디로 초등학생을 위한 시험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 시험지. 예. 네, 그렇죠. 영어 시험지예요. 네, 네. 근데 보통 시험지 하면 종이와 연필로 풀 것 같지만 이거는 웹,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로. 시험을 봤다는 거. 네네. 그리고 그 문제의 내용은 초기 문해력, 초기 문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의 초기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평가지를 개발하신 거예요. 네. 예. 평가지를 개발했으니까 평가도 하셨겠죠. 그렇죠. 300명. 네, 328명, 330명 네, 정도의 330명 가량의 몇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테스트지도 개발하시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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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초기 문해력이라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초기 문해력이라는 게 뭔가 초기 문해력은 물론 저희 채널 잉글리시 네. 포럼에 초기 문해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만 초기 문해력이 네. 뭔가요? 초기 문해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음.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해 기능이 발달하려면 그걸 음. 받쳐줘야 되는 하위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초기 문해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파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문해력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테스트 진단지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제 진단 도구 첫 번째는 알파벳, 이름에 대한 알파벳 식별. 네, 알파벳 식별 능력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대소문자 구분. 봤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음소에 대한 평가였는데 음소는 한마디로 소리를 듣고 이 소리 같아? 달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소 인식도 넣었었군요. 네. 네. 네, 음소 또? 인식을 넣고 네. 그다음은 자모 원리 평가를 넣었는데요. 자모 원리는 한마디로 자음과 모음을 합쳤을 때 그 소리를 읽어낼 수 있니? 라는 해독 기능을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게 파닉스입니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죠. 파닉스. 그래서 네. at 해서 cat 이렇게 읽을 수 그렇죠. 있냐? 네. 오케이. 그런데 네. 그거를
아는 단어를 제시하면 음. 아이가 이미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네. 자모원리 평가는 무의미 단어,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서 처음 보는 단어지만 읽어낼 수 있을까? 네. 요 단어 해독 기능을 보려고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어휘 시험. 어휘는 쉽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단어를 주고 그 단어 뜻 알아? 읽을 수 있고 네. 읽은 건 말고 뜻. 네. 단어와 여기서는 뜻. 뜻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단어. 네. 문장에 대해서 초등학교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다녔던 문장을 주면서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니 문장의 다음에 지문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 맞춰져 있다는 네,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주 종합 평가인 것 같아요. 요거를 체크를 하면 애들 문해력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해가지고 뭐가 나쁜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네. 사실 그렇게 의도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취 기준이 그 알파벳에 대한 식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게 4학년인가 그렇죠. 네, 3, 4학년에서 네. 그 다음에 6학년으로 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은 요 정도 지문에 대해서는 너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를 보기 맞아. 때문에 네. 제 문항에는 3, 4학년을 지났다면 요 정도는 하겠지. 네. 이제 나는 성취 기준, 그렇죠. 기대 수준. 네. 그걸 100으로 놓고 네. 그렇죠. 몇 점인가. 네. 네네. 그다음에 5, 6학년이 됐어? 그러면 5, 6학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네? 네. 할 수 있니? 를 보려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종합했을 때 어딘가에서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그렇죠. 그 아이들은 네. 계속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영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영어 성취 기준, 초등학교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도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찐 테스트네요. 노력했습니다. 네, 찐 테스트야. 네. 이거 확인해갖고 성취 기준 도달 여부. 어, 사실 우리 가르치긴 해도 도달했는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근데 이 테스트를 쓰면 성취 기준을 도달을 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뭐를 못했는지, 뭐를 알고 있는지, 뭐가 더 도달시키도록 노력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교사한테 큰 정보를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중학교 가서 갑자기 읽기 부진이 확 늘어나는 이유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성취 도달했다 생각하고 중학교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테스트지를 쓰면 얼마나 도달을 했는지, 어디를 도달을 못했는지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학생들을 파악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좋은 정보가 되고 또 교사도 더 책임감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너무 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단원마다 시험을 네. 보잖아요. 네. 그 단원에서 배운 단어 물어보고 그 네. 단원에서 배운 문장을 물어보지만 사실 그거를 가지고 단어 몇 개 맞았어, 문장 몇 개 맞았어를 가지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네. 맞은 아이들은 그렇죠. 기본 기능이 다 그렇죠, 충실하게 그렇죠. 발달했다고 네, 볼 수 맞아요. 있지만 학교 시험 갖고는 네. 끝도 없어요. 예. 이 시험만 가지고는 얘가 단순히 공부를 안 한 아이인지 아니면 그렇지. 정말 초기문의 기능 중에 무언가가 구멍이 생겨서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없죠. 그 현상 갖고만 알 네. 수가 없는데 기본부터 확인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좋은 테스트지네요. 기본을 파악해야지 이 아이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읽기 부진에 이만큼 필요한 게 없었다 할 정도로 저는 정말 너무 필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실 거죠? 네,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뭔가요? 이게 가장 핵심되는 그래프 같은데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첫 번째 결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 이게 뭔지. 맞아요. 이게 네.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제 논문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이 뭐 37개나 되나 봐. 논문에 그림 37인데. 네. 자, 뭐 가장 결론적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이 표는 제목대로 기능별 목표 성취 수준 도달자 비율 네. 4학년, 5학년, 6학년 영어 성취가 어떻게 도달이 됐나?
그 필이네요. 네. 100%로 놓고. 네, 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거는 제가 이 진단평가 도구가 7영역에 대해서 네네. 총 9개 하위 과제가 있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9개 하위 과제가 아, 기능이 그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달력을 받네요. 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초 1, 자모 2, 2의 2-1 이제 이쪽이 기능을 네. 얘기한 네네. 거고요. 각 기능별로 막대 그래프가 3개씩 있는데 네네. 면접부터 4학년, 진한 게 5학년, 4학년, 그다음에 네. 흐린 게 5학년, 네, 그다음에 옆으로 대피금된 게 6학년. 네. 3개씩 이렇게 4, 5, 6, 4, 5, 6, 4, 5, 6 이렇게 합쳐 놓으셨네요. 네, 맞아요. 4, 5, 6, 4, 5, 6, 4, 5, 6이 비교를 세트예요. 하라. 네. 네. 근데 이걸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네. 네. 성취 수준을 100%가 됐을 때 네, 도달한 거라고 하면 이게 수준이 낮죠. 예, 성취 수준이 예상은 했지만 매우 매우 낮으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저도 낮은 걸 보고 되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100%가 뭐 100점 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죠. 100%라 그러면 도달했다. 네, 네. 예. 도달하고 패스가 100%. 그렇죠. 예, 패스가 100%인데 지금 보면은 뭐 한 50%도 안 돼. 절반 정도만이 네, 도달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4학년 아이들한테 기대한 건 6학년 수준을 바란 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 4학년이라면 예. 이게 다 학년 말에 했기 때문에 4학년을 맞췄을 거예요. 네. 그럼 3, 4학년 군에서 네. 습득해야 되는 기본 기능 배웠니? 이제 그걸 갖고 100%를 놨고요. 이제 5, 6학년 같은 경우 이제 6학년은 졸업할 때였으니까 초등 영어 과정을 다 배운 아이들이에요. 네네. 그럼 너희는 졸업할 때가 됐네. 초등 영어에서 배워야 한다고 한 성취 기준을 다 배웠니? 를 이제 100%로 놓았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쪽에가 가장 쉬운 거, 우쪽에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순서가. 그런 꼭은 셈이에요.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건 예. 아니지만 4학년 때 배워야 됐고, 5학년 때 배워야 됐고, 6학년 때 배워야 됐고, 이런 식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진단 도구는 이 검토를 하셨던 분들이 이 문항이 제일 쉬워 라고 이제 문항 난이도를 배열해서 했어요. 그럼 저희 예상은 그래 제일 쉽다고 한 문항을 제일 잘 봐야지. 그러네. 그리고 뒤에 있어야 한 문항은 제일 못해도 괜찮아.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멀리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형국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거꾸로네요. 그러니까 기초가 제일 도달을 많이 했어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매 2의 2-2가 제일 이제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성취가 맞아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네, 한마디로. 네, 맞아요. 초기 모내력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금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기초 1, 기초 2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잘한 것과 잘 못한 기능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재분류를 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발화 적용이구나. 네. 밑에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네. 그 첫 번째 관점이 발화 적용 기능. 다른 관점이 식별 파악 기능인데 발화 적용은 한마디로 자 너희가 직접 해봐 라는 발음을 할 수 있는지. 네. 식별 파악은 듣고 이해했어? 라는 걸 물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듣고 파악하는 거 눈으로 보고 골라내는 거는 잘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직접 해봐 라고 한 과제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거죠. 그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식별하고 파악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 더 좀 높을 것 같고, 실제로 말하고 실제로 읽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 예상보다도 발화 적용 기능의 그 성취 도달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막 지금 한 20% 기초인데 20%밖에는 6학년은 저기 지금 맞아요. 알파벳 10%가 너무했네. 간신히 넘겼죠. 진짜 보일랑말랑할 수준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던 게요. 이제 발화 적용 기능, 식별 파악 기능의 관점이 아닌 또 이제 성취 기준의 관점에서 재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기초 1, 자모 2의 2-1, 기초 1 응소,
자모 1까지는 음. 3, 4학년 성취 기준에서 배우세요 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 3, 4학년 성취 기준이라는 게 알파벳을 이름을 알고 있니? 알파벳 대소문자 구분하니? 알파벳의 소리값을 제대로 내니? 듣고 인지하니? 그 소리를 조합해서 다른 단어를 읽어낼 수 있니? 여기가 정말 초기 문해에 관한 성취 기준인데 네. 이쪽이 약하고 아하. 그다음에 어휘 2의 2-2는 5, 6학년 성취 기준이에요. 네. 이쪽부터는 이제 초기 문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문해 학습이 시작되는 거죠. 네. 어휘력, 문장에 대한 이해력,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데 이쪽에 대한 성취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 볼 건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성취가 낮고 네. 오히려 쉬운 걸 더 못하고 그죠? 네. 예.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 낮은 그 부분, 기초 네. 자모 부분, 그 기초 자모 부분이 과연 뭐였는가? 시험 문제가 도대체 뭐였길래 애들이 이렇게 못했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 싶어요. 네. 네. 이 알파벳이었던 거죠? 처음에. 네. 예. 이게 지금 네. 실제 그 시험지를 지금 캡처하신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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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알파벳을 막 이렇게 뒤섞어 놓고서 예. 발음을 한번 소리 내서 읽어라 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애들이 뭐 A, M, K 이런 식으로 읽었겠네요. 네. 네네. 요 결과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요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여준 게 아까 굉장히 수준이 낮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알파벳을 소리 내서 읽을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읽긴 읽었지만 정확하게 읽지 않은 아이도 있었고요. 네. 형태 인지가 안 돼서 비슷한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비슷해 헷갈릴 수 있어 하는 헷갈리는 알파벳들도 것들을, 있지만 완전 이걸 왜 이걸로 읽었지? 완전 엉뚱한 그러니까 단어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알파벳을 생각보다 식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떤 것들을 못했는지. 네. 대문자에 대해 얘가 대문자에 대한 표네요. 네. 일단 대문자가 주어졌을 때 그 대문자를 많이 잘못 읽은 경우가 일단 이거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아이들이 대문자 G, J, K를 제일 가장 못 읽었다. 네, 어려워했어요. 이거에 안 대해서 어려우는데 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하지 K를 않을까 몰랐구나. 싶은데 G에 대해서 H, I, J, Q, Z로 라고 발음을 한 거죠. G의 이름을 완전히 엉뚱하게. J 같은 경우도 Q는 좀 비슷하게 생겼네. 네네, 이렇게 형태가 헷갈렸구나.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근데 있지만 I는 뭐예요? I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였을까? 그래서 K도 JK.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 알파벳을 놓고 이걸 형태 인지가 안 되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G, J, K, D, L, Y, Z 이런 것들을 잘 몰랐구나. 네. 놀랍네요. 네, 그러면 소문자 같은 경우 소문자는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네네. 소문자는 조금 더 다양했죠. 그래서 일단 소문자 J, Y, Z에 대해서 아이들이 6개의 다른 알파벳으로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J 같은 경우에 J에 대해서 E, G, H, I, Y, Z 라고 읽은 경우도 있어서 네. 저도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네. J를 보고 Y라고 읽고 네. Y를 보고는 또 J라고 읽었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형태 인지부터 죄송합니다. 정확히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다음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입장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알파벳은 뭐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되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네, 이 단어들 그렇죠. 모아갖고 이 알파벳 철자들은 좀 가끔씩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3학년 영어를 지도를 하면서 1학기 때는 약간 충실하게 음성 언어로 가고 네네. 이제 말에 알파벳을 한 4-5개씩 묶어서 지도를 했어요. 네네. 그러다 이제 2학기 때 됐을 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복습을 하고 단어 수준으로 넘어갔는데 네.
생각보다 아이들이 실제로 몰라요. 네, 실제로 아. 몰라서 이제 단어를 배우고 나면 나갈 그건 때 진짜 놀라운 발견이에요. 네. 이거 스펠링을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기가 헷갈리니까 제 음. 눈치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읽었다 저렇게 읽었다. 아, 그래서 숫자를 모르는 게 이게 맞구나. 3학년 2학기쯤 됐다고 알파벳을 알 모두가 알 거라고 거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큰 오산이다. 네, 네. 그렇지 않구나라는 네. 걸 혹시 경험했습니다. 사교육을 안 받은 학생만 못 읽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도한 아이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학원 그렇게 네. 많이 보내서 유치원부터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시키는데 네,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믿을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냥 학원만 다닌 거였다. 아, 그러니까 예, 점검이 필요하다는 네, 것을 맞아요. 알 수 있네요. 예, 점검이 점검하고 필요하다.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빈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냥 잘 모르는데 막 앞으로만 간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요 표를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표는 알파벳 대소문자 구분에 대한 학년별 식별 오류를 종합한 표예요. 대문자에 대해서 종합을 했죠. 네. 그래서 이 화면 순서라는 거는 웹 기반으로 봤을 때 이 네. 식별 문자가 3페이지에 걸쳐 나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1페이지에는 대문자 T, L, M, F, D가 있었는데 아,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대문자는 음. T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오류율이 상당히 낮았죠, 상대적으로. 네네. 그런데 네. F 같은 경우는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오류를 계속 보였던 그러네요. 네. F를 보니까 5%인가요? 다섯 명. 네, 3%, 다섯 명. 3% 학생, 네. 그리고 5학년에 6% 학생, 네. 그리고 6학년에 7.6% 학생이 F를 구별하지 못했던 거네요. 네, F를 그러니까 6학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배 많아요, 이 2배. F는 대소문자의 형태가 네.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 네, 아하, 대소문자 알겠습니다. 구분이 이제 예. 계속 안 된 구분. 아이들이 네. 있었다는 거. 네네. 그러면 뛰어넘어가가지고 네. 하나를 보면 지금 58명이 구별 못한 게 J. 대문자 J와 소문자 J를 구별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근데 이건 너무 심하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대소문자 50%가 형태가 비슷한 거는 4, 5, 6학년이 계속 오류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분명히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이라고 말도 해줬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 차이가 구별이 되지 않았다. 네. 네네. 그럼 뭐 진짜 익숙하지 않아서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야,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알아두면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잠깐만 이제 보면은 요 화면인데, 네. 네, 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지금 자모라는 부분, 지금 방금 네. 봤던 거는 기초였고요, 그죠? 네. 기초 1, 2였고, 자모였던 부분, 여기가 지금 이제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거는 뭘 모른다는 것인가, 일단 검사지로 또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지에서 요 부분인가요? 네. 네. 일단 자모 영역은 네. 문자에 대한 해독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죠? 그 자모 네. 1 같은 경우. 읽을 수 있는 거. 한마디로 파닉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t 보고 cat. 그러니까 알파벳의 나열을 보고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읽을 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네. 자모 기술이는 자모 영역의 기술이라는 것인데, 네. 네, 그래서 예, 그거 어떻게 테스트하셨는지. 네, 이 자모 1 단계를 거쳐 자모 2로 가기로 했는데 네네. 자모 1은 음. 자기가 직접 발화하는 대신에 음. 듣고 찾아는 봐라 이런 발음의 소리가 네. 들렸을 때 그건 무슨 단어겠니? 네. 하고 고르는 게 자모 1 과제였고요. 네. 그러니까 들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 중에 하나를 들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next 그러면 학생들이 들은 걸 바탕으로 2번을 그것은 골라야죠. 2번 이렇게 고르면 맞는 거고 네. 뭐 1번 고르면 틀린 거다. 그렇죠. 예, 그 문제를 몇 개나 테스트를 하신 거죠? 이걸 6문항을 했습니다. 6문항. 네,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모 기술
2번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2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들은 거를 고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읽는 읽어야죠. 거다. 네.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죠? 네.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랑 같은 문항이었을 것 같고, 그죠? 네, 맞아요. 듣고는 이제 골랐고, 그냥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자기가 네. 스스로 읽게 했단 말씀이시죠? 네. 녹음해서. 네. 네, 그래서 that's, next, that's, Sam, Lam, Wham 이런 식으로 읽으란 네, 말이죠. 아이들이 읽어야 했습니다. 네. 자, 요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자모 1이 이쪽이가 있네요. 네, 자모 듣고 1에 한 거. 식별이니까. 네. 그랬을 때는 지금 보니까 4학년 학생의 그거를 여섯 문항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표시한 비율을 봤을 때 여기 30 중반 정도. 30% 정도 네. 도달자니까 네, 30%의 도달자. 학생만 다 맞은 거죠. 그렇죠. 30%의 학생 다 맞았던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에 하나를 틀렸다. 네. 그 다음에 5학년은 40이 조금 넘는 40 한 5%의 네. 학생들이 맞췄고 6학년 학생들은 한 55% 55% 정도. 절반 정도만 그걸 듣고 체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네. 내가 next 했는데 백스에다 체크한 학생들이 그렇죠. 지금 50% 된다는 거잖아요. 50% 네. 이상. 그거는 이제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거죠. 네. 그 정도 그래도 좀 올라갔네요. 4, 5, 6 하면서 올라갔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점은 다행이에요. 거꾸로 이제 두 번째 자모 2 네. 자기가 발음해야 되는 거를 네. 갔었더니만 수행 수준이 네, 성취 4학년은 수준이 한 절반 정도로 내려왔죠. 15%의 학생만이 제대로 발음을 한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제대로 발음을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 네. 듣고 제대로 이제 골라냈던 아이들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네. 말하기에 성공을 했다고 네. 보시면 되는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파닉스가 식별도 잘 안 되고, 그죠? 네, 발음도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안 되면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맞아요. 자기가 읽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읽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read aloud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6학년인데도 지금 뭐 한 30%의 학생만이 파닉스로 발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네. 네. 파닉스가 뭐 안 되는 학생이 꽤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유치원의 90% 제가 알기로 90% 유치원에서 파닉스를 가르치고 있고 네. 우리 이제 영어 배운다 하면 파닉스를 많이 가르치고 그건 뭐 유치원 때 떼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6학년이 돼도 한 지금 30%의 학생만이 파닉스 패턴을 이해해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철자를 보고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니까 네. 충격적이에요. 중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새로운 단어 나왔을 때 그냥 발음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거꾸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네, 학생들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금 결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소개하고 싶으신 것은 없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의 2-1과 2의 2-2 부분이에요. 네. 2의 2-2의 영역은 네. 지문에 대한 네. 아이들의 음성화 과제, 그러니까 지문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니? 네. 그 다음에 그 지문을 소리내어 읽었으면 이해 내용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니?를 물어봤어요. 네. 2의 2-1이 그 음성화였거든요. 네. 이 지문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니? 였고 2의 2-2는 읽었으니 문제를 풀 수 있니? 였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내어 내는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푼 이거는 비율은 높은 잘했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문제풀이를 해서 확인만 하고 끝인데 그때는 우리가 사실 모든 걸 기본 그 전권 네, 전제를 한 그쵸. 거였죠. 그러니까 뭐
읽을 수도 있고 무슨 발음도 할 수 있고 그러고서는 뜻도 알고 그 내용도 파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내용만 파악한 거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종 내용만 파악한 네, 거였다. 이게 어떻게 소리 음. 내는지 내가 정확한지 아무도 점검을 해주지 않았고 문제를 풀어서 맞으면 됐어. 근데 이 시험 도구는 음성화 가능해? 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의 허점이 나왔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지문 이해와 비슷한 게 어휘 영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해결하기 이런 거 말하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건 아는데 네. 그런데 짧은 글 소리 내서 읽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더 있었고 네. 네. 읽지는 못해도 눈으로 보고 이게 뭔지는 알겠어. 네. 그러니 문제는 풀었다는 거죠. 아하, 네. 하지만 이 아이가 발화를 정확히 하는지는 아무도 점검해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제 글과 소리의 연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챙겨주질 않았네요. 네. 예. 그냥 문자만 소개했네. 예. 문자만 소개했다는 거네요. 네. 뭐 우리가 좀 약한 점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검사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확인도 되고 또 그 수준 정도차가 얼마나 어느 정도였는지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충격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도 상당히 생기는데요. 간단하게 이 검사지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또 우리 교사, 학부모 또 학생들이 알아줘야 될 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는 네. 알파벳을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알파벳 무시하지 말라. 네, 알파벳을 무시하지 말라. 네. 보통 알파벳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그렇죠. 조금 이제 걸어다니면 벽에다가 알파벳 차트판 붙여놓고 A, 애기 B, 건 줄 알고. 네, A, B, C 형태 네, 봐라. 네. 근데 그 알파벳 차트에 심지어 우리말로 발음을 적어놓기도 하는데 그 발음 표기법도 다 다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3학년쯤 돼서 영어를 공교육에서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은 이미 한글로 문자도 아는데 뭐 다 알 거라고 생각. 이 문자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자 하나 못 배우겠어라고 하지만 엄연히 영어는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네.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또 심지어 애들이 이제 좀 잘하는 학교에서는 알파벳 26자 하루에 다 써요. 하지만 26자 실제 지도에 보니까 한 번에 며칠 만에 나갈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좀 쪼개서 나가실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이름, 형태, 소리 위치 제대로 쓰는지 꼭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파닉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알파벳도 좀 고쳐줘야 되겠고 그거는 사실 지금 알았으니까 네. 어떻게 해결이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파닉스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잖아요. 파닉스는 사실 지도하는 사람이 파닉스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파닉스 지도에 자신감이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 사범대에서도 파닉스가 이렇다 소개는 하지만 파닉스 지도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나 이렇게 배웠었어. 나 이거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이거는 교사가 말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를 제시하면 아이들한테 직접 해봐 라고 그 소리를 또 들어주면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제 반성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학생 수에 따라서 그 한 명 한 명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저부터 내가 자신이 있던가의 문제도 생각하게 되지만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해보고 자 들어보자 넌 이렇게 하는구나 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았다 라는 반성도 솔직히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파닉스 관련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 점과 짚어줘야 되는 점은 맞는 것 같고 개별적인 연습은 또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도 사실 무료로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연습을 개별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검사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거 좀 쓸 수 있게 안 되나요? 언제 좀 이렇게 좀
그러게요. 공개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종이 검사지는 논문에 있지만 이제 음. 외부로는 제가 좀 더 개발해야지라는 생각을 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일단 검사지가 김소영 박사님 논문에 네. 종이 검사지는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녹음, 요즘 뭐 핸드폰으로 녹음이 맞아요. 해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좀 더 다듬으셔갖고 네. 빨리 좀 내주세요. 네. 네. 네, 네, 노력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아유, 그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김소영 박사님 논문 갖고 좋은 인터뷰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잉글리시넷 프로 이번 인터뷰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